이 책은 우리는 생존 기계다라는 강렬한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도킨스는 생명체가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도구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우리라는 개념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식물, 곤충,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생명의 목적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데요. 우리는 단지 유전자가 자신의 사본을 남기기 위한 일종의 생존 기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라는 것은 도킨스의 관점에 따르면 무척이나 이기적인 존재죠. 유전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복제하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때 도킨스는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DNA 분자는 4가지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4가지의 결합 방식이 개체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 나오죠. A, T, C, G라는 4가지 뉴클레오티드가 무작위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순서대로 결합해 각각의 생명체를 독특하게 만들어냅니다. 도킨스는 유전자 복제의 과정에서 DNA가 어떻게 자신의 사본을 정확히 만드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생명 탄생 이후 계속된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인간은 약 1015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처음 시작은 단 1개의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그 세포는 자신의 설계도를 사본으로 남겨 각 세포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분열을 거듭하며 생명을 만들어내죠. 이 복제의 정확도는 매우 높으며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책의 중반부로 가면 도킨스는 유전자와 생명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특히 유전자와 자연선택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연선택은 각 생명체의 생존과 번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메커니즘인데요. 도킨스는 유전자가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고 그 형질이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즉, 유전자는 생명을 제어하는 간접적인 힘으로 작용하며 이는 진화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유전자는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유전자는 그저 존재하고 자연선택을 통해 결과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 책의 독특한 부분 중 하나는 케언스 마이너스 스미스의 무기결정체에 대한 이론입니다. 유전자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킨스는 DNA 이전의 자기, 복제자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설을 제시합니다. 케언스 마이너스 스미스는 최초의 자기 복제자가 DNA 같은 유기물질이 아니라 점토와 같은 무기물질일 수 있다고 추측했죠. 이 이론은 과학계에서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생명체의 기원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도킨스의 설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성생식이 유전자를 섞는 방법을 설명할 때 유전자의 다양성과 그 무작 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두 부모로부터 각각 염색체를 물려받으며 각 염색체에는 부모의 특성이 담긴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는 부모 세대에서 복잡하게 교차되면서 각 개체가 유일한 조합을 가지게 되죠. 도킨스는 이 과정을 염색체의 교차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유전자의 혼합이 어떻게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합니다. 또한 도킨스는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매우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갑니다. 유전자가 직접적으로 생명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자연선택의 힘이 더해져서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적응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유도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서 도킨스는 나비의 의태 현상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의태는 나비가 자신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비를 흉내내는 현상인데요. 도킨스는 이를 통해 자연선택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맛이 끔찍한 나비는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으며 그 나비를 흉내내는 다른 나비는 이득을 봅니다. 이는 진화 과정에서 유전자에 의한 행동이 어떻게 자연선택을 통해 살아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도킨스는 유전자의 불멸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전자는 단순히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본 형태로 여러 세대를 넘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이는 유전자가 가진 놀라운 특성 중 하나인데 개체는 유한하지만 유전자는 무한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전자의 특성은 자연선택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며 진화의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낄 수 있는 것은 도킨스가 유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의 생명체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체를 유전자의 생존기계로 보고 유전자의 관점에서 진화를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설명을 넘어 인간의 존재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책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판적으로 본다면 도킨스의 이론은 지나치게 유전자 중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단순히 유전자의 도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와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킨스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매우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며 설득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책의 각 장마다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독자들에게 지적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전자와 진화, 그리고 생명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시각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